제가 보니까 저거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저거. 네. 100%죠, 저건. 일부러 나온 거죠. 안경도 무슨 저런 안경을 써요. 나름 멋 낸 거예요, 저거. 제가 그죠? 인터뷰 아닙니까? 멜빵 메고 나오세요, 멜빵 메고. 하나 둘 셋. 누가 노만석 검찰총장 등 따라다니면서 막 밖에 나갔을 때 안경 선글라스 산 사람들 인터뷰해 줍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가 가장 핫한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치부가 안 드러난다면 다음에 공천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나? 당연한 거죠. 음악 개혁신가? 모르죠. 둘이 합쳐져 있을 수도 마지막 있죠. 정관가가 어디? 아니 이게 지금 뭐 항소포기 네. 저희도 일주일 내내 이거 다루고 있어요. 네. 진짜 이 뭐 했는데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이게 뭐 쟁점이 뭔지도 잘 안 나오고 사실은 미궁에 빠져가지고 저는 오늘 기사 중에는 이제 노만석 대 네. 아니 물러났으면 물러났지 왜 집에서 근처에서 산책을 합니까? 옛날에 윤석열 개산책 하듯이 검찰총장 퇴임하고 제가 이분 보니까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정치질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네. 근데 본인이 말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검사가 아닌가 봐요. 인간 노만석으로 벌써 돌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도 한 번씩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막 말해준다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거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저거. 네. 100%죠, 저건. 일부러 나온 거죠. 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사실 WWE다. 약간 검찰의 검찰 중앙지검장과 그 검찰총장 대행의 WWE였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뭐 차관님과 장관님이 꼬투리를 잡힌 정도. 인 거에 불과하다. 사실상 예비 피의자랑 검찰주의자, 그래 자기 정치하려는 검사들의 그 한바탕 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항소를 해서 이득을 얻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을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뭐 한동훈을 비롯해 검찰주의자분들 분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 민주당은 여기 와갖고 신날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오히려 윤호개인 세력도 이건 신날 거 없어요. 이 대장동 일당들의 1심 재판 이후 항소를 취소한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분야가 하나는 외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과 검찰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이거를 국민의힘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외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뭐 유동규는 제가 보니까 7년 구형했지만 8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8년에다가 벌금이 4억이고 추징금이 8억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제가 알기로 지금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4억 벌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 노역으로 갚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알기로 노역은 최대한 3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8년에다가 플러스 3년에서 11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멘탈 붕괴 왔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받는 것이고 김만배도 이제 12년 중에 뭐 8년 정도 받은 거면 3분의 2를 받은 거잖아요. 검찰 구형에 그쵸.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 이제 환수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야 형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강제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이 범죄 수익을 확정을 해야지 민사 소송에서 확실하게 빠르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민사 소송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법률인이기 때문에 알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돌림놀이를 하는데 이 법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사실 민간인들이 알아듣기는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프레임조차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네. 지금 이거는 뭐 항명이다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왔느냐가 중요할 거고 뭐 봉주 기자님이 여러 군데 이미 가셔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내일 그 자료를 공개하다 해서 저도 네. 같이 이제 내일 방송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명을 낸 사람들이나 발끈하고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예비 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이게 그냥 조작 예비 수사, 피의자. 예, 조작을 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수사에 그래서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아마 그걸로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번과 같은 사실 검난 저는 검난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게 사실 검찰 전체가 해야 검난이지 이건 그렇죠. 검찰 일부 예비 피의자들의 일부의 반란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에 진성 검찰주의자였던 검사들이나 아니면 뭐 이번 초임 검사 2명이 또 갑자기 자기 그렇죠. 이름과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그냥 껴버린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 거기서 이거는 디테일로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불리할 게 없는 판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판은 결과적으로는 검찰 스스로가 얼마나 그 눈치를 많이 보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스스로가 보여준 사건이고 그렇다면 그만큼 검찰개혁의 우리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명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국힘의 그 주장, 뭐 너네 결국 나쁜 놈들이랑 뭐 이렇게 짝짝꿍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김만배 돈 준 거 아니야?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상호 정무수석님인가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뭐 했습니까? 가장 미워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의 조작 수사나 이재명 대통령으로 타고 올라가기 위한 지금까지 검찰들의 무리수를 찾아내고 밝혀냄으로써 제가 볼 때는 검찰 역사 이래 가장 부끄러운 수사가 될 거고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다가 약간 동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검찰개혁의 속도감이 더 붙을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지난번 시행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장관이 갑자기 자신들의 권한을 다시 회복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자기네가 수사권을 받고 아니면 힘을 갖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자신들한테 수사가 넘어올 것 같으니까 좀 성급하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실명을 까고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땡큐인 거예요. 이 전장에서 싸운다는 건 사실 나쁠 것도 없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악마와 대장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확실히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디테일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자고 하면 정말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기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진영 지지자분들이 아무래도 이걸 많이 보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봉 기자님이랑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분리할 거 없어 보이는데 이 전장 괜찮다. 이게 보통의 우리가 검찰들한테 당해왔던 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전장을 놓고 시간을 두고 이쪽을 빠져나갈 수 없이 했는데 이분 사람들이 급했어요. 남욱 변호사의 그 폭언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자기들보다 형이 더 많이 나오고 유동규에 대한 그립을 놓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래도 좀 급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 좋은 소재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잡혀갈 것 같은 거에 누가 손드니까 지금인가 하고 같이 일어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외압이 있고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은 우리 이제 정구성 변호사가 말했듯이 이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정조사로서 밝혀보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너희들 뭐 지금 자꾸 외압 하는데 외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손해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 막상 또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쟤들 또 뭐 되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또 이제 국정조사 협상이 뭐 민주당이 뭐 하지 말자고 했네 어쨌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단호하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았으니까 하자. 근데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정무적 판단을 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은 장동영에 가갖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주면 뭐 알아서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 중도랑 멀어지는 건데 결국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중도층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 이고 그거를 나름 보수 쪽에서 끌고 왔던 사람들이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물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얘네들도 한 통속이고 똑같다 이렇게 장사를 해왔다는 걸 밝혀질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뭐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나 저희가 잘 밝히고 잘 전달을 해드려야겠지만 그것만 잘하면 이것만큼 좋은 소재가 될까? 이것만큼 좋은 소재가 있을까? 검찰이 이 정도로 무리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또 벌써 이번 이런 검찰들의 이 반발로 인해서 사실 또 밝혀진 사실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법으로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재산 3천만 원 축소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죠. 왜 포기한 거예요? 또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에서 부정수급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근데 항소 어땠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장모이기 때문에 눈 감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고 또 카카오 김범수 주가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1심 재판 그 판결문에도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그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근데 검사들이 계속 항소해야겠대. 걔네들은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김범수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오히려 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오늘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 또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에게 당신 1심 결과가 항소코 어떻게 나오든지 꼭 항소해라 검찰들. 팩트. 근데 그 표정이 나경원 의원의 그 표정이 정말 과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면 제대로 대응을 해서 밝혀내고 이것을
우리에게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동에 관련됐던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그 저쪽이 말하는 학명에 대한 그 꼬투리를 안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정도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 이것도 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외압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개혁신당 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최상병 사건이다. 제2의 박정환 대로 사건이다. 근데 그건 진짜 변호인으로서 너무 화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의 외압은 정말 상상치 못할 정도의 외압이었고 수차례 했고 엄청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갖고 개별 전화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상우 그 법무부 그 분께서 뭐 매부쇼 나가갖고 잘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게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말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근데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입니까? 분명히 이거 갖다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무부 의견 없음 아니면 적의 판단 요 정도로 조금 더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런 꼬투리조차 안 잡히고 그때 그러고 나서 노만석이 항소 포기를 했다면 그 피의자들의 반발과 검찰 전체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정치하려는 노만석의 싸움이 됐을 텐데 거기에 약간 차관님과 장관님이 빨려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노만석이 그러니까 저는 노만석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노만석이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본인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항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뭐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다고 그쵸. 칩시다.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렇죠. 대통령도 눈치 보고 사는 세상에.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취소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검찰의 수장답게 포기를 하고 가야죠. 근데 우리 이런 거야. 마치 내가 이정주 기자한테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들었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 끝까지 안고 가야지.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정 변호사한테 발설을 했어. 근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게 막 퍼진 거예요. 그럼 나를 원망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야 내가 원래 이랬고 어쩔 수 없이 정구수한테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고 어랬고 저랬고 한다고 해서 네 화가 풀어지냐? 저는 풀어지죠. 그렇구나. 장 대변인 풀어지지. 역시 키가 크면 대인배구나. 멜빵 쇼에서는 풀어집니다. 근데 이 노만석은 아니 검찰 후배들이 새카만 후배들이 오니까 거기다가도 무슨 그 대범하게 어른답게 딱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미주알 고주알 풀어놓고 여기 가서 풀고 저기 가서 풀고 뭐 집에 들어가 있다가도 기자들한테 가서 또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게 제가 기자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기사 쓸 때 저희 이제 정치부장 뭐 사회부장 계셨잖아요. 사회부장 있고 보도국 와서 아니 한마디씩에 이게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민주당이 뭐 최근에 뭐 검사 뭐 징계법 뭐 하고 있고 뭐 한다면 지나가면서 검사들이 너무 특권층 아니야? 부장이 툭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근데 뭐 전선이 너무 높다 했어요. 아니 한쪽은 꺾으라고 한쪽은 쓰라고 하는 건데 판단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부장들이나 국장의 그 심리를 고려해서 썼겠지만 제 바이라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네, 그럼 원중이를 가든 뭘 가든 제가 그냥 하는 거지. 그걸 또 추잡하게 나가는데 나중에 전화하면 국장이 이렇게 말했다. 부장이 이랬다. 그거 어쩌란 거예요 도대체. 둘 다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중앙지검장도 내 생각이 안 달랐으면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너무 화가 난 게 박정원 대령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 화나는 게 박정원 대령님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대로 했고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로 법적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거를 기록을 불법해서 탈취까지 해오고 그렇지. 이 사람 바로 보직 해임하고 체포하고 막 구속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집단항명수계로 엮으려고 했던 이런 거랑 여기서는 신중 판단해라 라고 했을 때 자기네가 스스로 정치검사임을 자인한 거예요. 와 이거 봤을 때 내가 그렇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검사로서 행동한 게 아니죠. 검사면 이게 항소를 했을 때의 그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건가, 우리가 이익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를 다툼한 게 아니라 이 뜻은 뭐지? 이를 본 거 자체가 정치검사고 중앙지검장 역시 저쪽에서 그렇게 하네. 그럼 나는 바로 바람 부는 대로 엎드려야지 해놓고 이거 근데 이러다 욕먹을 것 같으니까 사퇴하면서 영웅되자. 이 그냥 행위 자체가 저는 뭐 항명인의 모네 그 하기 전에 이거 자체가 검찰이 왜 개혁돼야 되는지 왜 정치검찰이 지금 수뇌부들을 정치검찰이라 부르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관님이나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네는 뉴트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중한 판단하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정치에 쩔어 있는 분들이
이거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네. 저는 심플하게 이제 정부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에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쵸. 서면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 하나예요. 노만석이 이걸 만약에 본인이 항소 포기를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나는 못 하겠으면 정성호 장관한테 말을 하면 돼요. 아니 장관님 제가 헷갈립니다. 이 메시지가 헷갈린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지시 내려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해주면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그럼 서면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 왔어. 항소 포기해라. 아니 싫으면 항소하고 내팽개치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냥 이 선배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 버린 거야. 지 말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검찰 조직이 계속 그래왔다는 거를 스스로가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막 매번 검찰이 이런 개혁론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되는데 자꾸 정치가 검찰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된다는데 절대 독립시키면 안 돼요. 네. 독립시킨 결과가 윤석열이었고 네. 지금 자기네끼리 있었을 때 그냥 신중 판단하라는 한마디로 자기네끼리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집단이 이미 정치적인지 여기에 초임 검사들까지 나섰다. 얼마나 정치 유망주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게 딱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우리가 전선이 펼쳐진다면 불리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결정권은 마지막에 게이트 피킹 노만석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도 일종의 음모론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 검찰들이 이런 일을 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WW이라고 얘기하는 그 게 얘기를 내가 다시 예, 듣는구나. 저도 이 음모론에 한 표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신중 판단이라는 말 듣자마자 됐다. 음. 이거 꼬투리 잡았다. 그죠. 이걸로 만들면 되겠다.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전체 지키려고 하는 거고 넌 강직한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전 높다. 이거 너무 이득 보는 게 자기네들밖에 없다. 왜냐면 누가 노만석 검찰총장 등 따라다니면서 막 밖에 나갔을 때 선글라스 산 사람한테 인터뷰해 줍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가 가장 핫한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지검장님은 아마 검찰주의자들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치부가 안 드러난다면 다음에 공천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나? 당연한 거죠. 정진우.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설마 개혁신당? 모르죠. 둘이 합쳐져 있을 수도 마지막 있죠. 정무관과가 어디? 저는 그 생각했을 때 여기로 이득 보는 사람 두밖에 없다. 우리 뭐 이정주 기자도 기자지만 제가 다른 이제 검찰 출입 기자 들어보면 지금 검찰 내부에는 사실 그렇게 반발에 동력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막.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끔 만나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좀 화나요. 화내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 회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회사를 망쳤다 걔네가. 걔네 형사부에서 사실 안 굴르잖아요. 근데 걔네는 좋은 것만 하고 멋있는 것만 하고 실제로 나는 배당 10개 15개 받아가면서 매일매일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민생사건 하고 그치. 평생을 그렇게 해서 지방 뺑뺑이 도는데 걔네는 맨날 과천 아니면 대검 중앙 멀리 가봐야 인천 수원 이 정도 돌면서 경판. 경판하면 점검하면서. 좋은 것만 다 하고 나오면서 거기서 멋있는 거 인터뷰하고 나중에 정치까지 하고 나중에 100억 그때 수임료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번에 손든 사람 다 합쳐봐야 5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말고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 화나죠. 우리 회사 욕먹이고 나 어디 가면은 검사라 그러면 욕먹이고 사기 떨어지고 자꾸 일하는데 불편해지고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 하나로 묶이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